자, 오늘 성리품 문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을 사전에 제가 4가지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다 행복해지고 싶죠? 나는 불행하게 살고 싶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난 불행이 좋아. 다른 사람 행복하니까 나는 좀 불행해도 되지 않을까? 일을 못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아, 여기는 욕심이 또 없네. 아, 그래. 부자가 되고 싶을 거예요, 대부분. 자, 그럼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능력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있는 사람. 그죠? 자, 이거를 다 잘하려면 뭘 해야 돼요? 성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성자들이 얘기하는 출발이에요. 뭐든지 잘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이 자리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부자 되고 행복해지고 싶고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칭찬받고 싶은 사람 되고 이것이 다 이 성리에 바탕된 말과 행동, 생각을 할 때 거기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지 않은 종교는 정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걸 얘기하지 않고 뭘 신기한 걸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잘 살아,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야 하는 것은 다 사도다. 근본 이치를 밝히지 않으면 사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 근본돼 있는 거예요. 그 힌트를 주신 것이 이 성리품 대종사님께서 당신의 감각 감상을 이 성리품에 성리에 대한 깨달음의 말씀을 여기다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고 아하 했으면 대종사님 마음과 한 마음이 된 것이고 그 자리를 같이 본 것이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그러면 그 자리를 같이 못 본 거예요. 그 자리를 같이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또는 각자 소득이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해보고 깨달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읽어보셨다고 하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할 때는 내가 연마된 바를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맞냐 틀리냐 물어볼 수도 있고 이것이 도대체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성리품 31장에 보면 대종사님 이제 개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법문이 있는데 유는 변하는 자리요 무는 불변하는 자리라고 해서 보면은 유는 그러니까 무상을 의미하는 것 같고 무는 유상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보통 유무라고 하면은 유무 자체를 변하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보면은 유는 변하는 자리고 무는 불변하는 자리라고 해서 헷갈려서 조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유무를 묶어서 보통 변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개송에서는 유를 변하는 자리고 무를 불변하는 자리라고 표현을 하셨다. 그래서 평소 알던 내가 유무랑 좀 다른 것 같다. 그 질문이죠. 유무가 변화를 얘기한다는 것이 어디 나와 있어요? 정전에 근거가 있죠? 어디 있어요? 사리연구의 요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대, 소, 유무를 풀어놓으셨죠? 보세요 얼른. 대는 근본이 되는 자리고 소는 형형색색으로 나눠진 자리고 유무는 생로병사, 성주계공 이런 것들 다 변화하는 자리다. 표현을 해주셨죠? 거기서 보면 이제 우리 현승교가 얘기한 대로 유무는 변하는 자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소유무로 풀었을 때 그러죠? 여기서의 유무, 개송에서 유무는 그럼 뭐예요? 대소는 없어진 거예요? 대소는 없어지고 유무만 나왔어요. 뭐예요? 앞에서 유무와 여기 개송에서 유무는 얘기한 대로 달라요. 그죠? 유무 거기서 있을 때는 우리가 보인다 안 보인다 있다 없다 이런 개념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거 없다가 있어지는 거 변화 이 자체를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개송은 뭐예요? 개송에서는 뭐예요? 무를 불변이다. 그리고 유를 변이다. 그랬죠?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유무로 표현해서 변화로 봤는데 이 개송에서는 뭐예요? 변과 불변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또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이게? 변 불변 어떻게 왔다 갑니까? 돌고 돈다 그랬죠? 변이 불변으로 불변이 변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량으로 알려 하지 말고 관저로 썩게 처하더라. 그러셨죠? 뒤에다가. 사실은 여기 있는 성리 얘기는 A니까 B고 B니까 C고 이래서 E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분석하는 공부죠. 예. 그러니까 의리적으로 감은 잡아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공부는 아니죠. 자, 이걸 탁 보고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내 손을 봐요? 아니 이거 이거. 그죠? 내 손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뭘 보면. 이게 이제 착각하는 거야. 손에 관심 있는 사람은 손을 보는 거죠. 그죠? 이걸 봐야 돼. 이거 딱 뭐라는 생각이 들어요? 볼펜 딱 생각이 들죠? 여러분 머릿속에 딱 있죠? 네. 뭔가를 딱 보고 설명이 필요 없어. 그냥 저거 검정이네, 뭐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이 들었네, 뭐 길이가 얼마네, 이런 것을 분석하지 않죠. 그 자리는 탁 보고 하고 서로 하는 자리예요. 근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지. 말로. 진짜 깨달은 사람은 진짜로 보면 이걸 멀리서 봐요. 이 글씨 보여요,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보여요? 자세히 봐야죠. 자세히 낱낱이 봐야 소자리가 드러나요. 자세히 봐야. 그죠? 대충 보면 저 멀리서 보면 저 100m 배에서 이게 뭐라고 보일까요? 뭐로 보일까? 여러분은 가까이서 보니까 지금 볼펜이라고 생각이 들지. 저 뒤에서 보면 뭐로 보여요, 이게? 길쭉한 무언가. 그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이 비슷한 걸 들고 있으면 다 그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물건이지, 물건. 한 물건이에요. 구분에 들어가면 그거지만 자세히 봐야 그거죠. 그런데 또 떨어져서 멀리서 관념을 딱 놓고 보면 그것도 없어, 원래. 여러분들이 살면서 변하는 것이 뭔가 대종사님 표현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한다. 우리 생명이 뭘로 변해요? 생로병사로 변화한다. 만물은 뭘로 변화해요? 성주개공으로 변화한다. 다 표현을 해놓으셨죠? 자연의 이치는 뭘로 변화해요? 순화추동, 사시순환으로 변화한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다? 불변한 자리가 있다. 그래서 불변하는 걸로 봤는데 변이고, 변으로 봤는데 불변이더라. 이것은 말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언어도단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대운사님을 경계하셨어. 근데 말로 못하는 걸 경계하셨어요. 옛날엔 다 언어도단으로 도망갔거든. 대자리만 얘기하면 되니까. 이 자리만 알면 대자리 보고 나서 다 언어도단으로 도망가. 소자리로 유무자리로 표현을 못하고. 그러면 다 도인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대자리를 보고 소, 유무까지 완전하게 말로써 표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확실하게 봐야 되거든. 확실하게. 멀리서 저건갑다. 저거네 했는데 막상 가서 가까이 다 보고 분석하는 능력은 또 다른 공부예요. 용까지 들어가면 아까 여기 뒤에 보면 성리체 용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유무를 물어봤는데 교전상에서는 유무가 다른 표현으로 쓰여요. 우리 교전에 보면 마음이란 단어도 어떨 때는 성품이랑 이 모든 걸 다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각각의 감정들, 생각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다 달라요. 그래서 그때 무슨 단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썼는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변, 불변의 자리는 교전에 밝혀주는 내용의 바탕에서 본인이 확인을 해야 돼. 하나씩 하나씩. 근데 뒤에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도 또한 가르치기 위하여 강연히 표현한 말이다. 변, 불변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것도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변, 불변이다? 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없고 없다 하는 것도 없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표현해 놓으면 거기에 붙잡히니까. 붙잡히지 말라고 하는데 볼펜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볼펜이라는 단어에 딱 붙잡혀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못 해주는 거야. 딱 얘기하면 바로 붙잡혀 버리니까 여기에. 그래서 말로 표현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안 해주는 게 은혜라는 것이 그런 이유예요. 왜냐면 여기서 못 벗어나니까 사람들이 보통 다. 이걸 얘기해주면 못 벗어나요. 도가 뭐예요? 그러면 볼펜이다.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왜 저게 볼펜이냐 가지고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볼펜을 못 벗어나. 그러니까 이걸 도를 얘기할 때 볼펜이라고 표현을 못 해주는 거예요. 알만한 사람한테는 해주죠. 옛날에 그런 표현이 있었죠. 똥막대기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알아들을만 하니까 해준 거야 그거를. 똥막대기다. 그리고 그거 두고 깨쳤잖아요 제자가. 근데 얘기해주면 어떤 사람 뒤지게 패버리잖아. 막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붙잡히지 말라는 것을 계속 깨주는 거지. 앞에 나온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대산종사님이 불교의 논리는 5단 논법을 사용하는데 있다 하면 없고 없다 하면 벌써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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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없고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하다. 이것을 5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성리품이 없는 질문을 해놨어. 불교에서 이렇게 해요. 자, 볼펜 있으니까. 자, 있습니까? 틀렸다. 없습니까? 틀렸다. 있고 있고 없고 없고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하다. 이 5단 논법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왜? 있다 하는 것 떨어지지 말라. 없다 하는 것 떨어지지 말라. 나중에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알아들으면 좋고 못 알아들으면 이런 말 안 한 거야. 왜 이 붙잡히면 안 되냐. 여러분들 다 서원이 있죠? 내가 현종이 있으면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자, 화중. 서원이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옆에 있는 용원이 화중 서원 없는 것 같은데? 딱 얘기를 했어. 난 서원이 있는데? 난 서원이 있는데. 그런데 없어. 없다 그래 옆에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 그러지. 불쾌한 생각이 들죠. 난 서원이 있는데 없대. 아, 이 자존심 상하잖아 이거. 그죠? 왜 자존심이 상해요? 그게 왜 경계가 될까? 그 사람 잘못이네? 아니 내가 아무리 부처님의 행을 행해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서원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잘못인가? 내가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게 자존심이 상한 얘기고 걸린 얘기가 됐어요? 내 안에 서원이 있다 하는 생각이 딱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서원이 있기 때문에 누가 없다 그러면 부딪히는 거죠. 난 서원이 없어. 근데 넌 서원이 있어. 나 서원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난 서원이 없는데 서원 있어. 아니 잘 생각해봐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경계가 되죠. 그렇지? 없다는데 나는 계속 있대 옆에서. 그럼 경계가 되죠 그게? 난 서원이 없는데 막 서원을 넣어주려고 막. 그죠? 그러면 괴로워지는 거야. 있다 하는데 집착하면 없다 하는 것이 오면 괴로워지는 것이고 없다 하는데 있다 하는 것이 오면 괴로워지는 거야. 붙잡히지 마라. 있대 없어야 돼. 서원이 있대 없어야 돼. 없대 있어야 돼. 알아듣겠어요? 감이 잡혀요? 대충 알겠지? 느낌은 알겠죠, 느낌. 이 느낌에서 쫙쫙 아는 거야, 이제. 여러 표현들을 쓰면 오히려 헷갈려요. 그래서 유무, 불변, 이런 표현으로 묶어 놓으신 거야. 대소유무라는 단어로 성리를 딱 묶어 놓으신 거예요. 가장 단순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있고 없고, 내 안에 있고 없고가 무엇인가. 내가 걸렸다면 뭔가 있는 거예요. 없는 자리의 바탕에서 다시 있는 대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이 공부가 되고 계속 반복이 돼야 돼. 마음속에서. 연습이 돼야 돼. 대종사님이 개송을 많이 해보세요. 개송. 그냥 어려운 말이 아니고 개송은 그거를 정말 간략하게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도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안 맞지만 그래도 표현해 놨다 하셨거든요. 강연히 표현해 놨다 하셨거든요. 자, 이건 이렇게 하고 자,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의두요목 15조 보세요. 성리품 28장에 보면 심성이기에 대한 얘기죠. 심성이기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와 이 의두요목을 풀기 위한 힌트를 살짝 주실 수 있는지요. 이렇게 했네요. 심성이기 알죠? 용어사전 찾아봤어요? 이거를 해석해주고 싶진 않은데 용어사전 찾아보면 다 있는데 자, 심성이기는 성리학에서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두 개가 묶인 거예요. 심성과 이기. 그래서 심성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표현, 그리고 이기는 이 우주 만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본적인 설명이죠. 그래서 심성으로 인간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이 그 근본되는 마음이라면, 성품 얘기하는 그런 것이라면, 심은 나타난 마음,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기는 우주의 근본적인 이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는 그 중에 근본되는 자리, 기는 드러난 기운.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우주와 인간을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둘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심성, 이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더 축약해서 뭐라고 그래? 성리, 그러죠. 네. 심성, 이기에서 양쪽 두 개를 떼고 가운데 두 개를 성리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네. 그 성리품 28장에 보면 이것을 사람을 갖다 놓고 심으로도 성으로도 이로도 기로도 합해 볼 수 있어야 된다. 네. 이 심성이기라는 것도 대명사님께 얘기하신 유무처럼 당연히 표현한 말이에요. 사실은 이해하기 쉽게 나눠주신 거죠. 이 성리학에 보면 이렇게 나눠준 게 많아요.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비시켜서 이해할 수 있게 해놓은 게 많아요. 표현들이 정산종사님께서 많이 표현을 갖다 쓰셨는데 대명사님도 이 부분을 쓰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심성이기라 표현했지만 그 자리는 심성이기란 것도 없어요. 사실은 같은 자리인데 요렇게 보고 요렇게 보고, 아까 우리 현승과가 얘기했듯이 이론상 서문에 보면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그러죠? 예. 원래 없어요. 그 표현이 너무너무 적합한 표현이야. 그러니까 보면이야, 보면. 이렇게 보면 변이고 이렇게 보면 불변이다. 이렇게 보면 심이고 이렇게 보면 성이다. 이렇게 보면 이고 이렇게 보면 기예요. 같은 자리야, 같은 자리. 그래서 사람 하나를 놓고 모든 이 심 표현으로 다 나타낼 수도 있어야 되고 성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것은 연습해야 돼요. 연습. 해보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대종사님의 성리품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로만 표현해 주신 게 아니고 당신이 행동으로 보여준 것도 있고, 말과 행동을 이렇게 설명이 아니고 그냥 행동으로 그냥 딱 보여주기도 하고, 엉뚱한 말로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설명으로 들으면 안 돼. 그거를 설명으로 들으면 안 되고, 그 자리를 보려고 저 말씀이 뭘까 하고 생각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고 탁 그 자리를 보려고 하는 이 연습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성리품 볼 때도 굴러서 가는 게 아니고 탁 이 자리가 뭔가 하고 쳐다보려는 그 눈을 계속 부릅 떠서 찾아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성이기라 표현을 해놓지만 사실은 그 자리가 같은 자리다 하는 것. 제가 이 말을 표현했지만 이것은 설명 들었다고 아는 자리가 아니고 그냥 내가 연마한 만큼 밝아지는 자리예요. 박준성가 27장 질문을 했는데 27장 펴보세요. 다 뒤에 질문을 했네. 앞에는 별로 안 중요한가? 27, 8, 9, 31 그렇게 해놨네. 자, 27장에는 성리의 용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궁금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대와 무보다 소와 유가 훨씬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라 해득하기가 더 빠를 것 같은데 반대로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 성리의 용이 뭐죠? 여기 표현하시기로 유를 무로, 무를 유로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이것이 성리의 용을 아는 것이다. 성리의 체는 대소를 서로, 대를 소로, 소를 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죠? 어떤 공부가 필요하냐, 이걸 알기 위해서, 성리의 용을 알기 위해서 어떤 공부가 필요한가. 여러분들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이 공부를. 성리의 용을 알기 위한 공부를 여러분들은 계속 하고 있어요. 해왔고 계속 들어왔어요. 지금 10년 다닌 사람은 10년 동안 들어왔어요. 뭐예요? 어떤 공부를 해야 돼요? 사막이 사막. 사막이 이론의 공원정 이런 표현을 썼죠.
동원정이라는 특성의 바탕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이게 성립자리거든요. 그거의 바탕에서 사막을 내놓으셨습니다. 맑고 밝고 훈훈하게 잘 갖고 다니세요. 성리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리의 용은 특히 채자리를 알았다고 해서 용자리까지 같이 밝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제 생각엔 그래. 이 성리의 용은 끊임없이 계속 활용하는 사람이 결국 밝아질 거다. 이 변불변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이제 표현을 했지만 보이는 것은 소자리로 보이고 유자리로 이 변화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니까 또는 느껴지니까 쉽게 표현할 수도 여기처럼 쉽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과연 그것이 내가 느끼는 내가 파악한 그것이 진짜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바르게 보고 있다, 바르게 알고 있다 확신할 수 있어요? 틀림없다. 내가 생각한 게 틀림없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서 못 벗어나요. 계속 그게 맞다 하고 사는 거야 평생. 사실은 소유 드러난 자리는 사실은 없는 자리를 확실히 알 때 확실히 보이거든요 이게 그 자리가. 근데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대소유무 딱 했을 때 어떤 게 어려워 보여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자리가 알기 어려워? 대자리가 알기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왜? 우리 맨 소만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대자리가 어렵게 느껴지고 안 합쳐져요 이게. 합쳐야 되는데 합쳐지질 않아 대자리로. 크게 보이질 않아. 왜? 내 눈을 벗어나 있거든 이게 지금. 대자리는 여기까지 다 터버려야 대자리인데 여기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자리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대자리가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눈만 감아보세요. 눈만 감아도 다 없어지죠? 다 없어져요. 내가 항상 돌릴 수 있다면 늘 대자리를 볼 수 있을 텐데 안 돌리잖아. 그래서 소자리는 이제 잘 보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쉽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대자리는 탁 놔버리면 그냥 대자리 보이고 뭐다 하는 것도만 탁 놓을 수 있으면 그래서 입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정 좌선 했잖아요. 그리고 느낀 적 없어요? 다 놓아진 텅 빈 자리 느낀 적 없어요? 몸불기 와가지고 선을 했다는 사람처럼 그 자리를 못 느껴본 거는 정말 전생이 안타깝거나 또는 열심히 안 했거나. 그 자리를 언제 느껴봤냐면 대학교 1학년 때 몸불기 인자 막 왔을 때 입교 인자 했을 때 동아리방에서 처음 나를 입교시켰던 교무님하고 의자에 앉아서 입정했는데 그때 느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좀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탁 나오면 그냥 그 자리는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어려운 공부는 아니에요 사실은. 놔버리면 돼. 그래서 이제 요 질문을 다시 돌아가면 성리 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사막 공부를 하면 되고 활용을 꾸준히 해가서 각각에서 깨달아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논문 공부를 통해서 그 자리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 다시 소자리로 나오고 유무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고 이 방향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 이 자리는. 그렇게 공부를 해보라는 얘기고. 자, 31장 질문이 아까 나왔는데 개성에 대한 얘기죠. 유와 무가 돌고 돈다는 것이 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딱 이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무는 유가 없으면 드러나지 않고 유는 무가 없으면 운행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꼭 필요한 존재라서 돌고 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라 생각되는데 맞는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서로 꼭 필요한 존재로 묶어놨네 이걸. 유무를 묶어놨어요. 이 존재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이유가 있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유무라고 한 게 아니야. 그냥 그 자리가 있을 뿐이고 유무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강인히 표현했다. 이렇게 여기에다 답을 해놓으셨어. 대종사님께서. 강인히 표현했다. 그러니까 유무라는 단어에도 사실은 묶이면 안 돼요. 그리고 사량으로서 알아내려 하지 말고 관조로서 깨쳐 얻으라 하셨는데 그냥 수행에 매진하면 자연히 알아질 계기가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수행에 매진하면 알아집니까? 하는 질문인데 수행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나름대로 그냥 각자의 수행을 하고 있으면서 대중사님 수행하는 대로 삼막 공부를 병행해서 하지 않고 선만 주장창 하고 있다든가 나는 일을 잘해야 돼 취사만 주장창 하고 있다든가 그걸로는
이 자리가 알아지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대중사님께서 하시라는 그 수행, 사막 수행을 내가 온전하게 하고 있다면 그 자리는 알아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사막 공부가 물론 취사를 강조를 해놓으셨죠. 뒤에 해놓으셨지만 이 수양이 어느 정도 되지 않고는 연구와 취사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수양의 맛을 보면 그 텅 빈 자리를 딱 들어가 보면 황홀 하기까지 하고 나중에 그냥 편안히 좋았어요가 아니고 황홀하게 거기를 벗어나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거기에 머물고 그 공부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대중사님 당대 때도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거기만 머무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경계를 하셨던 것이고 그래도 그 정도는 바빠야 그 자리를 항상 내가 꺼내볼 수 있어야 사실은 연구와 취사가 깊어지고 넓어져요. 사실은. 수양을 안 하면서 연구 취사를 내가 잘하겠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관조로서 깨쳐들아. 관조가 뭐예요?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보는. 탁 보는 거예요. 생각을 굴려서가 아니고 봐라. 봐라. 어떻게 봐야 돼? 내려놓고 봐야 돼. 내려놓고. 비우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지죠. 알아져요. 근데 이 알아지는 것의 시작이 뭐냐? 서원입니다. 서원. 제가 아까 처음에 부자 되고 싶고 일 잘하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고 그것은 성리를 알아야 한다 그랬죠. 성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번 볼 때 계속 볼 수 있고 힘있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탁 보고 안 보이네 끝내고 어렵네 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원이 있어야 돼. 강한 원이 있어야죠. 아까 여러분들이 다 대답했잖아요. 그러지 않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다고. 응? 그러면 이제 이것을 내가 분명히 알아야겠구나 하는 원을 세워야죠. 그리고 여기 있는 성리품의 말씀은 대조해보는 공부를 해줘요. 대조해보는 공부. 대중사님께서 성리품 1장에다가 성풍월상시에 만상자연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시적으로 표현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교리에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청풍월상시 딱 그려보세요. 청풍월상시 시원한 바람이 여러분이 자연에 누각에 다 올라갔더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너무너무 상쾌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딱 그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위에 달이 딱 떠가지고 은은하게 다 세상을 비추고 있어요. 내가 그 가운데 있어요. 그 신기함이에요. 시원한 가운데 다 하나하나 드러난 그렇다고 내가 거기에 개교하고 있지도 않아. 이걸 어떻게 말로 써주겠어요? 그냥 그 느낌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그 신경을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이런 느낌이야. 나도 그 느낌을 알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느껴보고 싶지 않아? 근데 꼭 거기 누각에 올라가야서만 느끼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단전에서 그 성품자를 쫓아가 보면 그 자리가 바로 그 느낌이 있는 자리다. 한 번만 더 그러면 정리를 하고 마칠게요. 우리 용원교가 사장님이잖아. 직원을 일을 시키는데 남자 직원한테 일을 시켰는데 일을 너무 못해가지고 시킨 걸 안 해놨어. 그러면 내가 말을 할 때 남자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하냐 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뭐에 걸린 거예요? 남자는 이 정도면 해야 된다는 거에 걸린 거지. 그냥 직원일 뿐인데 남자 여자가 없는 직원이죠. 더 들어가면 사람이야. 그냥 더 확장시키면 대종사님의 표현으로 보면 다 교화해야 돼. 다 중생이고 공부할 사람이죠. 불공의 대상이에요. 그러고 보면 확장시키고 보면 사실은 걸릴 것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뭐 같아요? 뭐? 돈? 응! 아하.
보였네. 그게 응이. 예. 저게 뭐예요? 씨눈. 네, 씨. 씨앗이 씨앗. 저기 무슨 씨앗이냐면 소나무 씨앗입니다. 그러면 저기서 소나무가 보여요? 소나무 있어 없어요 저 안에? 아 말을 안 하네. 말을 안 해야 이제 안 틀린다는 걸 알아버렸나 이제? 말을 하면 틀린다는 걸 아는구나 이제. 예? 있어요 없어요? 아 이 정보가 들어있어. 예. 여기다가 물을 주면 소나무가 돼요 안 돼요? 아 되잖아 되잖아. 아 쉽게 가게 쉽게 가게. 그죠? 되죠? 햇빛을 보면 되죠. 그죠? 예. 바람이 통하면 돼요. 예. 바람 안 통하면 안 돼. 예. 그죠? 소나무가 들어있죠.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이죠. 근데 보이죠. 안 보이는데 보이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보이는데 보이지. 그러지? 보이는데 안 보이지. 그죠? 이해하겠어요? 자, 이게 이론상이야, 이론상. 저기가 우주가 보여요? 이 안에 우주 있어요, 없어요? 우주에 정보가 있어. 동보통이네. 정보를 좋아하네. 자, 있어, 없어요, 우주가? 여러분들 여기 들어있어, 없어요? 여기 인도는 있어, 없어요? 있어요? 네.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보이는데 안 보이지. 네. 안 보이는데 보이잖아. 있는데 없죠. 없는데 있어요. 뭐 말장난이냐 그러겠지만 그게 그 자리예요. 이건 제가 넣어줄 수가 없어요. 넣어줄 수가. 여러분들이 그냥 깨쳐 얻어야 되는 자리야. 그래서 힌트를 딱 하나만 주자면 잡히지 마세요. 뭐다. 에 잡히지 마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나를 바라봐야 돼요. 보고 놓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놓다 보면 그 자리가 드러나요. 그리고 새롭게 또 드러나요. 그 각각이 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말로 해줄 수 없는 자리야. 본인이 아 하고 오 하고 또 봐야 되는 자리예요. 없는데 있구나 하고 본인이 봐야 되는 자리지 설명한다고 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약간 내가 느낌만 살짝 주는 거예요. 느낌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우주를 깨닫고 싶으면 우주가 뭔지 알고 싶으면 나를 보면 돼. 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나하고 하나야. 나를 보면 우주가 보입니다. 나를 온전히 보면. 그리고 우주를 온전히 보면 또 나도 보여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리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려니까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냥 꼭 자전거 탈 줄 알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아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서원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를 꼭 알아봐야겠다 하는 마음을 좀 챙기시고 걸리지 않게 잡히지 않게만 챙기시면 그 자리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냥 보면 됩니다. 보면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고 질문한다면 내가 거기에 해줄 수 있겠지만 일단 뒤에 부분 얘기 나온 것만 제가 언급을 간단히 드렸고 제가 오늘 한 말도 놓으세요. 놓으세요. 느낌만 가져가 느낌만. 그래. 네. 잡히면 안 됩니다. 또 교무님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여기 잡히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